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야권의 재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딴 재보선에서 패배를 당하고 정당 지지율도 회복하지 않자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신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신당 추진에 깃발을 들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칩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 신당 명분은 충분한 것인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 또 야권 통합은 불가능한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국물 요리 해볼까? 된장찌개, 사골곰탕 넣고 김치찌개, 사골곰탕 넣고 만두국. 사골곰탕 넣고 국물 요리엔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다 같이 한돈 하자. 집밥엔 손맛 한돈, 캠핑엔 불맛 한돈. 회식된 새맛 한돈, 연애엔 꿀맛 한돈.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돈, 한돈 하세요. 한돈.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야권 신당의 가능성과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덕입니다. 18대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통합민주당 소속으로요. 장세환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세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맡고 계신 최형재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최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때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임종인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온 임종인입니다. 자, 오늘 토론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늘리기 위해서요. 바로 토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왜 야권 신당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측에서 한 분씩 모두 발언격으로 한 1분 정도씩 요약해서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시죠? 장세환 의원님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왜 야권 신당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전북도민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을 포함한 모든 호남인들이 이 새정치연합에 그동안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그러한 애정과 사랑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그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른바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을 다 잃어버렸다. 야당성을 상실했다. 민주와 정의로 대변되는 호남 정신이 이미 새정치연합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인사와 예산에서 소위받는 호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존심도 상하고 좀 기분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신당에 대한 동력이 거기서부터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인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겸허하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혁신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다만 그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신당의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 이런 문제는 현재 전혀 새로운 게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당의 성공 또 신당의 출발이
신당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얼마큼 전진하느냐가 저는 신당의 어떤 성공이라든가 내지는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어떤 로드맵대로 혁신에 성공한다면 크게 미풍에 지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과거에도 뭐 새로운 신당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신당이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어떤 전국에 커다란 뭐랄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전국적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여당의 어떤 독주와 또 이런 독선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야권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국민 또는 호남 정서에 상당히 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양쪽에서 공이 같으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가야 한다는 쪽과 그건 뭐 그대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잘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임종인 전 의원님께도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지역이 경기도 안산인데요. 예. 수도권에서도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새정치연합이 잘못하고 있다. 아까 우리 장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대로 야당으로서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싸움을 진검승부를 해서 정권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달퍼졌다. 예. 국민소득은 2만 5천 불인데 1인당 2만 5천 불이면 한 사람은 평균 200만 원씩을 한 달에 벌어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 900만이 평균 120만 원 벌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70%가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달픈 삶 그리고 한반도 평화도 정책도 못하는 이런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새정년 탓이다. 그래서 정권을 내년 17년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새정년으로는 정권 교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도 제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정년의 정책이 중도 보수주의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이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야권 지층 사이,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저 최영재 부장께도 얘기를 듣죠. 네, 저는 뭐 신당 문제나 또 새정치연합의 문제 이런 정치 관련해서는 역시 정치인들 몇 사람들의 말장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호남의 유권자들, 특히 전북의 유권자들은 매우 유능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이건 타 지역 출신이건 민주화에 기여하고 또 유능한 그런 지도자들에서는 계속 지지했고 성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느냐를 봐왔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지 또 어느 정당 출신인지도 보지만 얼마나 헌신해 왔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실망을 줬다. 사실이죠. 사실이고 실망을 줬고 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비판도 많고 또 채찍질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분열시키고 깨고 나가서 따로 살림 차려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호남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기득권 세력들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에서 피해를 봤던 우리 도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깨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혁신하고 또 야권들은 단결하라는 게 우리 도민의 요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당이 성공하려면 저는 정당이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새정치연합에는 정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약간 떨어져 있고 유보되고 있지만 저는 그 하기에 따라서는
얻을 수 있고 또 민심이 정확한 거는 단결해서 현재의 여당 잘못하고 있는 여당을 심판해줘라 이게 요구이기 때문에 당을 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우리 도민의 민심과는 좀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과 요지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여망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셨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쪽이 신당을 주장을 하시는 쪽의 입장이신 것 같고, 예.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이 당의 분열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새정년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최 위원장님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북주민, 호남주민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정년의 정당 지지도가 전북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호남에서 30 내지 35%고 정당을 지지할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약 45%예요. 그러면은 호남에서 일당은 어디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65%입니다. 이게 30%예요. 30%는 텃밭에 30%라는 이야기는 30, 35%는 정당이 서히 정당으로서 지지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최근에 11월 22일 날 전북 도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지방 전북 지방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지 않겠다. 61.7%고 현역 의원이 잘못하고 있다가 67.7%예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의 정당과 새정리는 정당과 현재의 국회의원으로는 도무지 만족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으로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혁신 문제에서 저는 혁신도 유심히 봤습니다. 새정년 혁신은 두 가지 혁신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정당은 정책적 혁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선거 후보, 공직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건데 지금 새정년에서 혁신하는 것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외에 제가 정책을 따로 해서 새정년은 서민과 중산층, 새누리당은 특권층과 부자를 대변하고 지역적으로는 새정년은 호남 그리고 새누리당은 영남을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당에서 정책적 혁신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고 세금 정책은 어떻게 하고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고 해서 하는 것을 저는 비논의, 뭐 친논의 이런 것만이지 그냥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혁신이라는 게 저는 불가능한 정당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론 있으면 하시죠. 우리 임종인 전 의원께서 이제 필요한 것만 보시는 거죠. 새정치연합에서 혁신위원회, 당권제민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6차에는 민생복지정책, 민생제일주의해서 민주적 시장경제 그리고 갑질경제를 타파하는 것, 그다음에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 이런 걸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가계소득 주도의 경제를 하겠다는 20여 가지의 서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하고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의 기강 또는 당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공천 문제는 이제 공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하게 밖에서 15인 이상의 현역 평가위원을 둬서 하고 또 거기서 20%를 탈락시킨 다음에 또 공천심사위원회는 또 따로 평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를 통해서 인적 체제를 하고 리더십 강화를 통해서 당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유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하는 정책과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과 지금 신당에서 주장하는 정책과 아무런 단어만 차이가 있지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뭐 이 두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당내에서 이제 경쟁에서 낙오되고 이런 분들이 그런 새로운 당을 명분을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일단 신당의 성공 여부는 이제 새정치연합이 그 혁신을 잘하면 된다. 저도 그 점에 100% 동의합니다. 새정치연합이 혁신 잘하면 신당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전혀 혁신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혁신하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퇴한다면은 신당 추진 동력 떨어집니다. 저 뭐 그 점 인정합니다. 근데
왜 선거에서 번번이 지면서도 선거에서 왜 졌는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반성 참회 한 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고친다는 것인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호남민들이 새정치연합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최영재 부의장이 신당이나 뭐 정책적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신당 예. 아직 정책 뭐 내보인 적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신당이라는 게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잠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정책적 차이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새로운 제도 도입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지 않고는 우리 정치 개혁이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 승리도, 다음에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천 가지고 많이 복잡하죠. 예. 항상 문제가 여건 야건 갈 것 없이 공천 가지고 내 사람 심기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예.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요 문제 딱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당 폐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중앙당이 굳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런 좀 그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혁신 정책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북한 문제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 걸핏하면은 이 여권 보수 세력들은 종북 세력이다 몰아대거든요. 종북 세력이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 정권과 우리와 알겠습니다. 관계, 예. 또는 예. 북한 주민과 우리와 관계. 예.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문제도 딱 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협력을 확실하게 예. 이뤄나가야 하는. 예. 이제 정책적 차이가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시는데요. 예. 아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어떤 면모와 또 정책적 측면 혁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재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성 언론에 드러난 형태로만 볼 게 아니고 정책 정당으로서 변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저는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을 포기하고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당내 문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현역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현역 국회의원 내에서 절대평가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원천 공천에서 배제하고 예. 또 현역 국회의원 20%를 평가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혁신 지도부의 기본적인 판단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지만 또 다르게 보자면 그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을 통해서 현역 기득권이 좀 더 축소되어지고 심지어는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당내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저는 당 외부에서 저희 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저는 올건이다. 그러니까 당 대표만 사퇴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은 성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문재인 당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전 곧바로 기존의 당 지도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또 기존의 당 지도부들이 그곳에 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아마 당내 또 개파끼리 공천을 나눠먹기 할 것이다. 또 그래서 도로민주당이 된다. 이런 비판에 전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문재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쳐가는 게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라고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또 박원순과 같은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지도자들이 당의 대표적인 인사로 활동해 나가면서 그런 취약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일정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예, 임종인 의원께 드리고 하시죠. 예, 예.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김윤도 의원님을 포함한 48명의 새정치 의원들께서 문재인 대표의 제안,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분들이 이제 공천 등등 당을 지도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명을 냈던데 저는 뭐 그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1야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있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 그러면 당의 지도부는 당원과 국민들이 대표와 최고위원이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안철수, 박원순 두 분이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대표성이 전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 당헌 위반인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두 분은 세 분은 다 부산 경남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은 부산 분이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창녕 분이에요. 그런데 새정년의 지지 기반 호남입니다. 호남. 예. 호남 이 두선 당원 수에서도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영남의 당원은 몇 명이냐? 새정년 당원이 8,678명이고 호남의 당원은 14만 5,854명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대의원은 영남이 더 많아요. 대의원은 2,728명이고 예. 호남은 2,311명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은 70명 당원대 대의원 1명이고 영남 사람은 3명당 1명이에요. 예. 그 아주 이상하죠. 그리고 지도부도 호남 사람이 대부분인데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들러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부는 전문 지도부나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영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론되는 게. 그러니까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 피성권이 새정년에 없는 셈이에요. 이것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 보수주의 문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정년이 중도 보수주의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에 계신다는 손학규, 문재인, 박영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러나 새정년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다음에 계층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영남 정당이다. 그리고 특권층과 서민이라고 하지만 특권층을 부자를 대변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정책적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듣고 다음에 굉장히 심한 장세현 말씀을 의원님께 하시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잠깐 좀 같은데. 될까요? 아니에요. 좀 쟁점을 바꿔서 그 새정치연합이 그 야권 신당에서 천정배 의원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실 때 뭐 정책 국민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득권에 맞서는 강한 야당을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당권 재민 또 민생 복지 정당 국민을 위해서 일을 최우선하는 거고요. 또 민생 제일주의고 일자리 중심이고 공정한 경쟁 정당한 대가 또 공정사회 지행 포용의 정치 또 개혁적 가치와 노선 추구 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 혁신한 실천 청년 정당 당을 젊게 하고 미래형 정당으로 하겠다 등등을 보면 여기를 가리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새정치연합에서 좀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누가 대표가 되든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혁신에다 정치 생명을 걸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과 연합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현역 의원들에게 다 주었다면 또 호남 출신의 의원들에게 전부 다 공천권을 다 준다고 약속했다면 아무 분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난하게 당을 이끌겠지만 무난하게 대선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혁신해야 되고 그리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는 문제는 이게 호남이든 영남이든 얼마나 헌신하느냐를 뽑는 거지 호남 중심으로 호남 출신만 뽑는다는 것은 오히려 협소해지는 거고 정권 교체에 멀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정책은 서민 중심이고 진보적으로 가되
지역은 전혀 많이 확대해서 유능한 사람 정식으로 뽑는다는 게 더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크게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호남의 몇몇 사람들이 호남 정권, 호남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호남만 이끌어낸다면 지역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라든지 또는 국민을 아는 정치, 국민을 이해하는 정치, 국민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렵지만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실제 당 내에서 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거의 다 자기 공천에 기득권을 달라 이런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더 증명하다면 그분들은 대표 물러나라고 이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물러나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이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나 호남에서도 일정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물러나라고 하지 않으면 물론 일정한 정도의 말씀하신 대로 대련 준비된 대련을 하면서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꿋꿋이 오래 가는 것이 저는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인 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임종인 의원이 새누리당과 정책을 뭐 또 닮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 잠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시면 저기 장수현 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그걸 하시죠. 우리 최영재 부의장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천 기득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당 대표를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공천권 요구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역 의원들은 물갈이 그거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저 18대 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 단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막상 물갈이 할 때는 지도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하는 그 꼼수를 부리는 거, 그 장난치는 거, 그것이 자기 사람만 심기 위한 그러한 식으로 그게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역 의원 당연히 저는 20%건 30%건 그렇게 물갈이 한다는 거 봅니다. 자, 그러면 현역 의원들 물갈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는 왜 기득권 안 버립니까? 당대표는 자기만 기득권 당권 딱 장악하고 자기는 당대표 자리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선거에 저도 나는 모르겠다. 아니 4.29 보선 참패를 해가지고 그때 당직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문책 경질을 했습니다. 당대표 최고 책임이 있는 당대표는 아무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이 안 서는 거죠. 당대표가 자기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면서 나머지들은 기득권을 버리라 하면은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죠. 하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정책 차이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세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내렸던 그 기업들의 그 세금들에 대해서 그 지금 원상복귀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근데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몇백 조의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실제 돈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접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적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굉장히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 정책이 공약이 전면벽지화 됐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새누리당은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저쪽은 영남정당이고 우리는 호남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기반을 하고 있지만 호남정당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은 영남정이 맞습니다. 또 하나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호남 지역을 진정으로 유하는 길이 무엇이냐. 과연 진짜
호남을 위한 길이 뭐냐. 예. 그 핵심은 저는 호남을 위하겠다고 또 호남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정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적 개혁 정당으로서 전국 정당이 되는 길이 저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죠. 예. 최경환 좀 축약해서 말씀해 최경환 주십시오. 부총리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증액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라북도, 광주, 전남, 그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이 6개 지역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보다 1,000억이 더 많습니다. 예. 대구, 경북의 2개 지역이.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핵심은 전북은 증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줄었죠. 그렇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뭔가 호남만의 정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권을 바꾸는 것, 정권을 교체하는 것,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권 교체하자고 지금 이 신당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연합 가지고 정권 교체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호남 정당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김윤덕 의원 그 말씀도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 호남당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문안박 그 공동 지도부 구성한다 이제 이른바 문재인 안철수 박원 사실 박원순 시장은 공동 지도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돼서 뭐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안박 그 얘기를 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 이미 민주적으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지위와 권한을 그냥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우리 윤석열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그 당원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인정해 저는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파괴적인 그런 적인데 당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니. 그런데 아니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짧게 좀 줄여주십시오. 짧게. 근데 사실 이 문안박 연대 이 얘기를 광주에 가서 했거든요. 그날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갔던 것은 이 악화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호남 민심이 왜 악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데 저는 그 지도부 그리고 공동으로 다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세균, 박지원 같은 호남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안, 박은, 박지원, 그다음 문안, 박정, 정세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이 호응 지지를 받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문안 박에다가 박지원, 정세균 넣었으면 다시 개파 수장들로 해서 개파 나눠먹게 하고 도로민주당 됐다라고 비난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왜 야권 신당인가를 주제로 해서 소주제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 야권 신당인가를 얘기할 때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 얘기가 주로 그 일을 이뤘는데요. 그러면 신당은 어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비전이나 희망 또 뭐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데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하고 정책적 차이가 없으니까 대연정을 하자고 하셨어요. 정책적 차이가 없다고. 제가 그때 반대하셨죠. 유일하게 반대했었는데 그러면 국민이 왜 류해창 후보가 아닌 노무현 후보를 뽑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 불행하게도 민주당 큰 민주당 강의 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따라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아주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참여정부 때에서는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미 해군기지, 제주 한국 해군기지 할 때 그게 다 참여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논리가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의 논리가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옳고 이명박의 한미 FTA는 틀리고,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도 참여정부 해군기지 건설은 옳고 이명박 해군기 옳고
틀리고 예.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예.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예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당은 예. 정책이 계속 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당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우리 최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신당은 천정배 의원이 지금 현재 기치를 들고 있지만 앞으로 보강해 나가야 될 텐데 예. 그건 분명한 정책적 차이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비롯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돌봐주고 예. 기댈 때를 만들어주느냐. 예. 이게 핵심이고 그래야만이 예. 내년 대선에서도 그 표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더 나와서 참여해서 예. 정권을 바꿀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거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또 우리 그 임종인 선생님께서 그 말씀은 17대 18대 국회의원 했던 두 분들끼리 대화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 그 정도 그 있지만 과거에 그 곡절이 많은 얘기를 다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더하죠 제가 그 보기엔. 정도 더해. 있지만 예. 저는 사실은 임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예. 이 신당이 새로운 새정치연합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정당을 한다면 이 새정치연합에서도 이래라 단결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연대하면 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대표 물러나라 또 뭐 해라 이 정당을 정책은 비슷하면서 운영 문제로 논쟁을 하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는 사소한 거라는 거. 이렇게 정책의 차이가 분명하면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고 이제 그건 연대하면 필요에 예. 따라서 연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는 문재인 대표는 사실 우리 당원이나 당규는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 협의하면 되는 거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좀 뭐라 그럴까 실수도 있었고 이럴 수 있지만 대표가 이렇게 문안박을 하든 또는 더 크게 연대를 하든 그러나 예. 문안박 연대라는 의미는 정신으로 또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런 가치나 정책적 지지를 받는 분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표를 내세워서 그런 예. 대표들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 총선에 승리하자 이런 거지 예. 이 사람들하고 문안박이 얼마씩 영남 출신들끼리 얼마씩 나눠 먹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좀 그 만약에 신당이 생긴다면 신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될 것 같은 이제 뭐 DY라고 불리는 정동영 전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그 임종인 전 의원께서도 그 인용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신당이 창당했을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6.9%, 또 신당 후보에 지지도가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박원순 후보가 22%, 문재인 후보 21%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윤덕 의원님? 저는 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와 달리 예. 많은 부분 우리 도민들의 어떤 불신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도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게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대적으로 저는 신당의 일정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 여론조사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새누리당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이 정말 못하고 있는데 이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문제를 즉시 풀어내서 뭔가 정권교체로 가야 되겠는데 예.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족한 건 맞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다른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분열된다면 과연 정권교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도민들의 불신과 또 의문부가 반드시 찍혀 있다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또 도민들의 생각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판단이 저는 그 지점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권교체로 가는 것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야권 통합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가 장관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저는 그 신당이 창당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호남 전 지역을 석권할 수도 있는 그런 멤머드급 태풍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무조건 신당 지지는 아닙니다. 예. 이제 신당이 정말 그 호남인들이 저런 후보면 괜찮다. 예. 이런 인물 영입에 성공을 했을 경우 좋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에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왜 그러느냐? 지금 신당은 야권 분열이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표와 일부 친노 세력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야권 분열이 아닙니다. 신당은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로 대체해서 예. 그야말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예. 그러한 것이지 이걸 경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땅 따먹게 하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내년 총선에서 그럼 호남이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그럼 새정치연합 후보 또 야권 후보 또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나서면은 새누리당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건 우리 국민을 굉장히 모독하는 우리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국민 모독적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 88년 13대 총선 때 1988년 13대 총선 때 그때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야권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무소속도 물론 있었고요. 예. 야권이 세 개로 난립이 됐는데도 그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대표가 있던 이 민정당이 얻은 의석은 125석입니다. 예. 역대 보수 여당으로서 가장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수도권 77석 중에서 반절도 못 되는 32석을 얻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야권 후보가 난립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여당 후보가 이득을 볼 것이다,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훌륭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런 우리 국민 폄하론하고 저는 다를 게 없다. 우리 국민은 거기서 현명하게 야권 후보가 난립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 정말 나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괜찮은가? 예. 잘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그 현명함이 있죠. 예. 그 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신당 듣고 하시죠. 예.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짧게 신당에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도 사실 18대 또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과연 신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도 정말 참신한 정치인이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마치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은 후보 내지는 새정치민주연합 활동했던 후보들이 나가서 신당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만큼은 많은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야당이 분열해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우 위험한 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선거에서 관악을 선거에서 거의 한 번도 새누리당이 당선된 지역이 아닌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더군다나 거의 대선급 후보인 우리 지역의 정동영 후보가 나갔지만 3파전을 벌였지만 졌거든요. 저는 그런 현실들을 전 냉정히 봐줘야 된다. 과거에 그 소위 말하면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렇게 분열돼서 나타났던 그 시절은 소위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보수대 연합 정당이 들어서기 전에 현상이지 PK가 완전히 TK를 휩쓸린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임종인 전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2분 정도로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당 후보로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표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장세환 의원님 같이 한쪽으로 몰아준다면 저가 되겠지만 우리 김윤도 의원께서 지적하듯이 분열이 돼버렸다라고 본다면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 점을 염려하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치적 차이가 있으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우선 수도권 선거에서 정당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면서 전공개 희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동영 의장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분이 지금 빨리 나오셔가지고 신당을 만드는데 기치를 같이 걸어야 됩니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장은 두 분은 아주 새정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개혁적이고 예. 진보적인 분들이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새정년 가지고는 정권교체 안 된다는 예. 점이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빨리 나오셔가지고 특히 당 대표를 2번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한 정동영 전 의장이 빨리 나오셔서 우리 호남과 전 국민을 위해서 지도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정동윤 전 의원과 상당히 그 교감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관악을 선거 때도 그 캠프를 좀 맡으셨었고. 예. 제가 진보적인 그런 정책적 변화가 예, 있고 난 예, 뒤부터 예. 제가 2010년부터 가까이 지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동영 전 의원이 그 신당에 합류할 거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지금 현재 호남 주민이나 전 국민들이 예. 신당은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장의 결합, 예. 즉 진보 개혁적인 새정년 출신 인사가 결합하고 예. 그와 더불어서 개혁적인 우리 장세환 의원님 같은 분이나 뭐 저도 개혁적인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신인들 이렇게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치는 신인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를 신인들만 나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임정인 의원님, 예, 그렇잖아요. 얘기를 너무 과거로 들리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캐나다 신임 총리 저스틴 트루도인가요? 예. 개혁적이고 아주 참신한 정책 그 개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해내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because it's 2050 그랬어요. 지금 예. 2015년이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2015년의 상황을 보면 여권은 언론 환경이 여권에 매우 유리합니다. 언론뿐만이 아니고 사정기관들 전부 다 줄 서 있습니다. 아주 내놓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대표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서 포털까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언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파에 진보적 논객들이나 이런 사람이 못 나가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 활동하는데 이걸 또 법으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이제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표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고 예. 또 문재인 후보 적당했다고 하면 이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또 예. 공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야권 분열을 최고의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야권 후보가 여럿 나와서 당선됐을 때는 정통성 없는 정권을 잡고 있었고 지금은 일단 이명박이 대통령이든 박근혜든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하고 있지만 국민의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50대 50으로 가는데 여기서 나눠지면 과거와는 다른 거죠. 지금은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그렇게 여권은 단결하고 있고 또 그 당내에 문제가 있어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딱 단결하는데 여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야권이 더 훌륭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세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원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예. 그 당내에서 경쟁하고 경선하면 된다.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요. 그 우리 임종인 전 의원님 진짜 진보적인 정책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이 새정치연합은 이런 서민과 중산층을 두루 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또 이 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서민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제 검증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분야 그 예. 날개를 맡으시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예. 그냥 한 말씀.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예. 제가 그러니까 우선 팩트를 좀 바로잡아야 할 것 장관님? 같은데 야권 분열에 의한 예.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야권 분열에 의한 여기는 없을 것이다. 여당 어부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렇지 않다고 지금들 두 분 말씀하시는데 관악을 선거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번 지난 4.19 보선 그랬지만 19대 총선 말하자면 지금 우리 김윤덕 의원이 배치를 지금 받은 그 19대 총선 때 그때도 야권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예. 네? 당시 현역 의원이던 그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천이 안 되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갔고 예. 그래가지고 민주노동당하고 연대한 그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예. 그때 이번 4.19 재보선에서 당선된 그 새누리당 후보는 그 무렵에도 35%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예. 본선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는 바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할 시간이 돼서요. 제가 이렇게 좀 매정하게 좀 잘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 그 거론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또뭐 여러 가지 신당이 있는데 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다 합쳐서 큰 텐트 속에 좀 들어가자는 빅텐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세원님께 한 번만 한 10초, 20초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천정배, 박주선 무조건 함께 해야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새정치민주연합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새정치연합은 안 되는 거고요. 예. 어차피 이제 천정배, 박주선 이분들이 새정치연합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저부터도 못 들어가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전 의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예. 당연히 예.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 그러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김윤호 의원님께 듣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만 하다면 예. 저는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입장은 새정치가 내부적으로도 혁신하고 예. 또 외부적으로는 통합하는 예. 그런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예. 점을 비춰보자면 저는 신당과 협력해서 큰 텐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하나가 되는 길이 예.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하고 또 여권의 총선을 이기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인 전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0초씩 그 앞줄에서 그 모두 발언하셨으니까 최영재 부의장하고 임종인 전 의원께서 한 30초씩 나눠서 마무리 발언하고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새정치연합이 내부 혁신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예. 단계에 왔다. 이것은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좋은 신당과 새정연이 경쟁하면 내년 총선에서 크게 싸우고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이 호남 사람 어떤 지지를 받느냐 싸우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내년 정권 교체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재 부의장님. 네, 그 정치인들이 신당이냐 또는 새정치연합이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현재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의 사내 보유금은 또 1000조를 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식당이 10개를 만들면 1년 안에 8개가 망합니다. 또 우리 미장원 하시는 예. 분들, 정리해 미용실 주시죠. 하시는 분들이 60만 정도 됩니다. 60만이 먹고 살려면 하루에 20명씩은 1,200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2,400명의 여성 중에 2계조로 나누어서 예. 오늘 오고 내일 나눠서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몇 군데서 돈을 번다면 건물주가 또 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서민들을 핍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 서민들의 이 국민들의 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다가가고 그렇게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이 국민들이 이 정치인을 존경하게 되고 또 지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자세로 한다면 지지도 받고 또 정권 교체도 할 수 있고 우리 서민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동무하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권 신당이 이 야권의 진정한 이 혁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모적인 분열이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과 또 그리고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